오늘 뉴스에 돈나무 언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캐시우드라고 다들 아시겠죠?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ETF가 78%를 폭락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기본적으로 성장주를 굉장히 추종하는 펀드인데 이번에 78% 정도가 폭락을 했다고 하면은 뭐 고점 대비 한 거의 마이너스 80% 정도가 폭락을 한 상황인 거죠.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그리고 5년 만에 최저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캐시우드의 어떤 명성이 자자했어요. 특히나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위세가 대단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뭐 이제 꼼짝 없는 거죠. 저도 한때는 과거에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혹이 많았어요. 뭐 위험을 굉장히 감수해서 위험을 이제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많이 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빚을 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쉽지 않고 제가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죠. 뭐 어떻게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 떼돈을 벌었다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위에도 이제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지속적이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또 한때라는 거죠. 한때.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캐시우드 펀드 ETF가 거의 고점 대비 80%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그전에 이제 수익 났던 거를 다 까먹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까지 올랐다가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80%가 나면은 사실은 뭐 20%에 아직은 수익이 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계속 비중을 늘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만 원을 샀어요. 1,000만 원 샀는데 수익률이 뭐 50%가 났다. 그럼 500만 원을 벌죠.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1억이면 50%면 얼마죠? 5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1,500만 원에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 우리가 급격하게 주식이 상승하는 원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계속 사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식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늘 말씀드렸지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뭐 내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의 어떤 뭐랄까 균형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항상 다른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망설입니다.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뉴스 보면은 주식 매수 자금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다들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 이제 돈을 넣는 거죠. 그 원동력이 급격한 상승을 낳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올랐다가 빠졌을 때 마이너스 80%는 마이너스 80%가 아니라 실제로는 마이너스 300%일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 주위에 보면은 제가 투자를 2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다. 뭐 큰 돈을 벌었다. 나는 뭐 차를 엄청 좋은 걸 타고 다녔다. 뭐 나는 엄청 좋은 집을 살고 있다. 라든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이런 뉴스나 아니면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금방 다 사라집니다. 반짝이죠, 반짝. 반짝하고 마는 거죠. 어떤 때 가죠? 이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 엄청나게 자랑했다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80%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300%면 뭔 거죠? 한마디로 파산이죠, 파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명성이 굉장히 자자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떤 걸 보냐면 캐시우드가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높은 상승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거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이게 똑같은 건데 버티느냐 한마디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걸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이제 결국 변동성이 계속 심하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심하는데 올라갈 때는 100%가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실제로 레버리지를 쓰면 마이너스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생각지 못한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하는 거죠. 파산하겠죠. 지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80% 펀드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의 그죠, 원성이 얼마나 클지는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뭐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파산이죠. 뭐 예를 들면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3.25인데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죠. 뭐 4%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1년을 가버린다라고 하면은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파산되는 거죠. 파산. 결국 뭐냐나 버티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는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단 말이 이런 거죠.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경험입니다. 경험인 게 어떤 거냐면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이제 용감한 게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아, 저렇게 투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큰 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인 거죠. 반대로 하락을 하면은 급격한 이제 하락을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주식 시장의 분위기는 항상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뛰어난 투자자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시장의 어떤 대세를 잘 따르는 게 중요한데, 과거에는 상승장에서는 그런 성장주가 통했지만 지금은 금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25죠. 우리나라는 지금 3%입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0.75를 올리겠죠. 그러면 4%까지 올라가죠. 기준금리가 여러분 4%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기준금리가 4%까지는 대출이 보통 10%가, 예금금리가 6%, 대출이 10%, 신용 안 좋으신 분들은 15%에서 20%가 대출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아무도 못 버티죠.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대출을 했으면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금리 상황이 되면은 은행 예금 이자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6%, 기준금리가 4%가 되면 예금금리가 6%잖아요. 그러면 회사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은 뭐 원금과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을 맡기세요 하는데, 워낙에 지금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 예를 들어서 예금 6%라고 하면은 회사채는 뭐 최소한 8에서 10%는 내야 사람들이 투자하겠죠. 은행은 뭐 완벽한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채는 더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수록 이제 점점점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굉장히 성장주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2, 3년 뒤에는 우리가 잘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니, 지금 당장도 지금 금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얘기해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과거에 굉장히 찬란했던 그런 명성, 특히나 우리가 캐시우드를 보면은 지금은 그냥 팩트지 않겠습니까?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ETF가 마이너스 80%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터디 때 그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되시는 저희 우리님들은 거의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던 캐시우드도 지금 마이너스 80%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반등을 하려면 뭐가 제일 첫 번째 조건이죠?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성장주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매출과 실적이 빵빵한 주식.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330조 정도 됩니다. 자기 자본. 그러니까 순자산만 지금 320조 정도 되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매출은 300조.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 한 50조 정도 예상되네요. 충분히 나쁘지 않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싸지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약간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걸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라고 이제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잠깐 이렇게 하다가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떨어질 때는 그냥 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관점이죠. 알아서 이제 찾아봐야 이제 연락이 되는 관점인 거죠. 이런 것들 제가 늘 겪으면서 시장을 우리가 볼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